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기초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오늘 학생들이 왜 이렇게 안 왔지? 막 이렇게 여러분들도 궁금해하고 계신가요? 오늘 많은 과의 학생분들께서 MT를 가셔가지고 답사라고 부르죠. 저희 답사를 가셔가지고요. 오늘 수업에서는 다른 과 몇몇 과 친구들이 함께 하지 못할 예정이긴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공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 50분까지 여러분 코드에 입장하시면 코드 실습 1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증, 어려움 이런 것들은 저희 각 조교 분반별로 오픈해둔 오픈 채팅방으로 저희 조교님들께서 초대 이메일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 오픈 채팅방에 가입을 하셔서 다른 친구들 어떤 것이 어려운지 혹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조교님들께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준석 조교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파일의 가장 아래쪽 하단에 도착하면 퀴즈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 학생님, 신다정 학생님. 네, 기초 퀴즈 2 하시는 게 아니라요. 실습 1에 들어가셔야 돼요. 재밌으십니다. 저희 조교님들 보내셨을까요? 보내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방금 전송했습니다. 나영 조교님 분반 오픈 채팅방 링크랑 비번 전송 받으셨다고 합니다. Q&A 창 여러분 실명으로 남겨주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실명으로 Q&A 창에 안 남기시면 제가 답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은 먼저 들어가신 친구에 비해서 풀 시간이 부족한데 풀 시간이 부족한 거 감안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외적으로. 근데 되게 쉬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코드를 우선은 놔두도록 하고요. 저희가 코드 측에 지금 연락을 취해놨고요. 우선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바로 몰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여러분 줌으로 집중해 주시면 되고 코드 말고 여러분도 혹시 콜앱으로 들어오시고 싶으시면 콜앱으로 진행을 저희 오늘 실습하는 내용들을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기로 다 들어오셨을까요? 네네, 오늘은 퀴즈 안 풀어도 출석 인증됩니다. 줌으로 접속해 계시고요. 출석 서베이 저희 오늘 나간 그 구글 문서 파일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처럼 출석 서베이 작성해 주시면 출석 인증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송해요. 저희가 진짜 분반 사이즈가 다른 분반보다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시 접속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으로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혹시 다른 학생들의 반응 확인하셨던 친구들 있으실까요? 오늘 수업에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출력 함수를 조금 더 이어서 하고 출력 함수와 비슷한 쌍으로 많이 쓰는 입력 함수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처리와 연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변수의 성격을 바꾸는 몇 가지 함수들을 몇 개 더 배워볼 예정입니다.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려웠던 친구들이 하이라이트를 했었는데 사실은 다른 친구들은 너무 재밌었다 생각보다. 그리고 다양한 CEO들이 문과대 출신이라는 거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코멘트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코멘트 공유 드리는 그걸 보면은 제가 조금 재밌는 코멘트 옆에는 하트 표시를 달아놨었어요. 읽었다라는 인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 코드 실습은 다음 주까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친구분들께서도 이야기 남겨준 것처럼 코딩을 진짜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다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많았고요. 코딩이 단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데이터 코딩도 코딩이라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라고 남겨주셨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유 학생님. 네, 그렇죠.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쉬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야지 후반부에 우리가 와우 하는 코딩까지
쭉 같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루즈해 보이고 지겨워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탄탄하게 기본기를 다진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진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 커멘트 창에 가장 많이 떴던 게 이게 고에 대해서 고를 빼냐, 고대에서 대를 빼냐, 이 질문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다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저런 생각을 못 했는데 굉장히 신선한 반응이었다. 역시 수업을 대규모의 학생들이 함께 듣다 보니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함께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대에서 고를 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빼기 기호로 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7주짜 해야 할 리스트에서 그 리스트를 만들고 고대에서 고를 빼는 그 마법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한 학생께서 명령을 하지 않으면 CPU에만 저장되는 게 너무 신기했다. 메모리에만 저장되고 내 화면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게 신기했고 주석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게 너무 편하다라고 생각했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주석이 없으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약간 아재 개그처럼 가져왔었는데 안 통했어. 여러분들 별로 안 웃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I'm a programmer. A journalist asked me what makes code bad. 나쁜 코드가 뭐냐? I said no comment. 말 안 할래가 아니라 코멘트가 없는 게 나쁜 코드야 라는 뜻이죠. 제가 가져온 건 아니고 김중원 교수님께서 가끔 페이스북에 이런 코딩과 관련된 웃긴 것들을 올리시는데 김중원 교수님 페이스북에서 보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김중원 교수님도 다른 분반의 이 파이썬 수업을 지금 하시거든요. 자, 코드 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9시 부근에 너무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서 서버를 저희들을 위해서 열어주셔가지고 지금은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선 수업을 하고요. 저희가 끝부분에 다시 이 코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 죄송해요. 금요일 아침부터 완전 우리 집단 멘붕이었어. 저도 진짜 멘붕이었네요. 평정심을 하자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시 요약해서 살펴보고 이번 시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컴퓨터 언어는 기계어로 통번역 없이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는, 즉 사람이 작성한 언어를 기계에게 이해시키는 통역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CPU와 대화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코딩을 안 해보셨다면 해보실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터미널 창, 명령어 프롬프트 창이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컴퓨터와 대화할 수 없는데 이 까만 바탕의 터미널을 통하지 않고서도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랭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는 언어를 컴퓨터에게 전환하고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랭귀지로 번안하는 과정, 이것을 저희들이 이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해주고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 저희 인간의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컴퓨터의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헬로 월드 이 자체만을 가지고도 10자리인데 11자리 왜? 스페이스가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계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의 지능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조금 더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양한 변수들을 알아봤었죠. 어떤 변수들이 있었는지 여기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자, 여기서 빠진 거 하나 있을까요? Q&A 창에 혹시 샤우팅 남겨주실까요? 저희가 4가지 변수형이 있다고 배웠었는데 지금 여기 화면상에 정수형, 역시 기억하고 있어. 복습하셨네요. 제가 진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 너무 희열을 느껴요. 방금의 그 패닉의 공황 상태에서 살짝 벗어나게 해주신 친구들 감사합니다. 논리연산자가 빠졌죠. 볼린이 빠졌습니다. 자, 그 4가지의 변수 타입이 있는데 그 변수 타입이 있는 이유는 뭐다? 많은 데이터를 값비싼 메모리 공간에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텍스트 파일이 가장 저장 공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런데 숫자형은 상대적으로 공간이 적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공간 활용, 메모리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각 변수마다 타입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CPU나 메모리가 알아서 이 변수는 정수형이니까 내가 공간을 조금만 마련해야지 작은 상자들을 넣어놓고 문자형이라고 말하면 저희들이 큰 상자들을 막 만들어 놓습니다. 복습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거의 170번
지난 3주차 강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플레이 하셨던데 한 150명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복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찾으셨을까요? 제가 실수했던 부분? 혹시 제가 실수했던 부분 말을 잘못 뱉은 게 있는데 그거 찾으신 분 Q&A 창에 샤우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 찾았을까 아무도? 지금 아무도 못 찾은 거야? 진짜? 오, 남겨두겠습니다. 몇 분 몇 초에 제가 실수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면 제가 선물 쏘겠습니다. 그래봐야 제가 주는 선물이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뭐 커피 쿠폰? 뭐 이 정도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 말고 나중에 찾아주시면 거기에 댓글로 달죠 우리. 유튜브 영상 링크에 제가 몇 분 몇 초에 문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숫자라고 말한 파트를 찾으셔서 처음 댓글 다신 분께 제가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그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문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본 연산, 변수의 종류, 자료형 이런 것들을 찾아봤었습니다. 기본 자료형에는 아까 친구들도 잘 기억해주고 계셨는데요. 정수형과 실수형, 문자형, 불리형, 논리형이라고 하죠. 이 네 가지 타입이 존재합니다. 자료의 형태가 네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변수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값이 저장되는 공간 혹은 그 상자 이름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의 값을 할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꼴이라고 하면 수학식에서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파이썬에서 이꼴은 같다가 아닙니다. 파이썬에서 같다라는 뜻을 하려면 사실은 이꼴을 두 번 쓰셔야 돼요. 근데 파이썬에서 이꼴이 등장할 때는 오른쪽 값을 왼쪽에 넣어라. 자, 그러면 3.14 이꼴 A.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오, 3.14 이꼴 A는 A라는 값을 3.14에 넣는 거예요. 이거 어때 보여요? 가능할까요? 오,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친구들은 왜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A라는 변수라는 방에 3.14 넣는 건 가능하잖아요? 근데 3.14라는 방에 A를 넣는 거는 불가능해요. 실제로 이렇게는 작성이 안 돼. 왜? 왜 안 되냐면 변수명은 숫자로 시작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3.14가 왼쪽에 있다. 우리가 왼쪽에 있는 게 변수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3.14는 변수명으로 작성이 안 돼요.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장명법, 파이썬 장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왜 안 된다? 지금 여기서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됐던 고대 빼기 고가 등장했던 파트인데요. 고대 플러스 3을 했으니까 저희가 이게 안 됐었어요. 여기 바로 에러 메시지가 떴었죠.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여기서 바로 에러가 발생했다. 왜? 문자열과 스트링을 더하려고 해서 안 된다. 붙여넣는 것은 영어로 해석해보면 can only concatenate string to string, not integer 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가 여기죠. 인티저를 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스트링 변수에 인티저를 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에러가 떴다. 그래서 사실은 파이썬이 굉장히 친절해요. 어떤 점이 틀렸는지까지 이렇게 에러 메시지에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곱 빼고 대는 왜 안 되나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고치려면 우리들 이렇게 따옴표를 붙이면 숫자도 문자열처럼 취급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대, 따옴표에 들어가 있는 고대와 따옴표에 들어가 있는 숫자 3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고대 3. 여러분들이 이거 지난 시간에 거의 다 맞추셨었어요. 자, 근데 또 재밌는 질문이 떴어요. 저희가 나머지라는 특이한 파이썬의 계산 연산자를 알려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458% 8은 458에 8로 나눈 값의 나머지를 2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우리 호기심 많은 우리 학생들이 목만 남기는 건 안 되나요? 목만 남기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맞아요.
파이썬에서 이게 될까 싶은 건 웬만하면 다 돼요. 고대 빼기 고가 안 되는 거는 사실은 빼기 기능에서 안 되는 거지 고대 빼기 고도 만들 수는 있어요. 우리 나중에 그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나누기를 슬래시 하나만 치면 나누기잖아요. 근데 두 개만 치면은 목만 알려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버려버려요. 오, 어너멜스 어텐디, 진짜 실명을 밝혀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러면은, 답을 안 할, 어너멜스 어텐디들은 익명으로 올리시는 분들은 제가 답을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저한테 유곡적인 답변을 주시면 제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명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실행하면 여러분들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뜨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수, 처음 배운 함수가 자 이렇게 프린트 값으로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는 메모리상에는 값들이 생기죠. 하지만 저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연산은 해요. 하지만 마지막 연산값만 에코가 돼서 그 마지막 창에 뜨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계산값을 보기 위해서는 프린트라는 함수를 앞에 붙여줘야 된다. 확인을 해보시면 나누기 기호를 2번 붙였으면 1이라는 모기 값이 출력됩니다. 이런 질문들 너무너무 좋으세요. 질문들 커멘트 창이나 그 서베이에 뭐 추가적인 질문 남겨주실 때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 수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커다란 복습이고 여기부터 다시 새로운 것들을 배울 텐데요. 이거를 똑같이 지금 저희들이 했던 거는 10과 7의 다양한 연산 결과값들을 출력하는 코드를 짠 거죠. 근데 20과 17의 연산값들을 여러분에게 코드로 짜라고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하나만 해볼까요, 그러면? 프린트 10, 괄호 열고 10 플러스 7을 저희들이 시켰어요. 근데 이거를 20하고 17을 하고 싶어. 그럼 Q&A 창에 몇 분만 적어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20과 17의 더하기를 할 수 있지? 오, 그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지난 시간에 커멘트 중에 제가 너무 웃겼던 게, 고대생들 수업 반응 너무 좋다. 참여율이 너무 높다 해서, 이 학생 고대분 아니신가? 전적대를 갔다 오셨을 수도 있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고대생들이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텐데, 이거를 저희들이 보통은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겠죠. 위에 코드를 우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20, 17, 20, 17 이렇게 바꿔 넣어서 코드를 짜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아이디어 있으실까요? Q&A 샤우팅 해주세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교수님? 코드를 짜는 건 원래 그렇게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코드를 앞에 10과 7의 연산 결과값을 보는 것을 우리가 배운 변수를 활용해서 써보면 어떨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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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제가 슈퍼 초천재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역시. 지금 되게 재밌는 게 파이썬이 이렇게 하면 될까 싶은 게 대부분 다 되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우리가 이거를 10과 7을 다 응용해서 코드를 짜려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라인이 있죠. 그 라인에 두 가지 숫자를 바꿔야 되니까 저희들이 12번 타이핑을 해야 돼.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똑똑하게 코드를 잘 짜는 사람들은 이렇게 코드를 짭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A라는 변수에 10을 넣고 B라는 변수에 7을 넣어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 곱하기 B, A 나누기 B, A 나누기 B의 목, 그리고 A와 B의 나머지. 이렇게 코드를 짜면 나중에 20과 17로 바꾸면은 그 위에 두 개의 변수값만 바꾸면 되죠. 오, 신기하네. 와우, 이거 너무 천재적인데? 지민 학생이 지금 약간 이 생각을 하신 거지. 두 개의 차이가 지금 20이잖아요.
야, 지민 학생님 무슨 과지? 너무 천재적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모든 아웃풋 값에다 그냥 20을 더해버리면 이 오른쪽 화면이 되지. 그렇게 바꾸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30 곱하기 A는 30하고 47하고 연산자를 구하라 그래. 그럼 그때마다 하기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명을 하나 지정을 해놓고 저희들이 받으면 훨씬 더 쉽게 그 결과값을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와우. 그래서 진짜 되게 기발하네요. 재밌어요, 이런 거. 자주 사용되는 값들은 중복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저희가 변수로 저장을 해두면 코딩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요게 나중에 되면 차차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게 think like a programmer 라고 할 수 있거든요. 프로그래머라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사고를 계속 연습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밌는데? 자, 지난 시간에 슥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갔었는데요. 연산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수학에서 배웠던 것과 비슷하게 괄호 연산을 먼저 하고요. 지수 연산이라고 하죠. 곱하기를 두 번 하는 게 2의 땡땡 2는 곱하기 2는 2의 2승이에요. 2의 땡땡 3은 답이 그러면 8 이렇게 나오겠죠. 2의 3승이거든요. 그래서 지수 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하고 나머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의 목을 남기고 목을 버리고 나머지만 남기는 게 그 다음. 그리고 덧셈과 뺄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 수학에서 하듯이 괄호를 넣어주시면 그 안에 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연산이 됩니다. 수학이랑 이런 건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넣어둔 건데 사실은 대입 연산자랑 산술 연산자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를 많이 짜시게 되면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잘 안 짜시거든요. A 플러스 이꼴 B 이렇게 하면은 A 이꼴 A 플러스 B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좋아? 지금 A를 두 번 쳐야 되는 것을 A를 한 번만 치게 해준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좋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뭐를 두 번 타이핑할 걸 한 번으로 줄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노는 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으니까 두 줄, 세 줄 이런 코드를 짜잖아요. 근데 막 만 줄 이렇게 됐을 때는 무조건 적게 치는 게 유리하고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축약이 이런 건데 이런 걸 나중에 코드에서 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축약형으로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A 곱하기 이꼴 B 이런 걸 다른 사람이 만들어둔 코드에서 만약에 내가 봤다 이러면 이게 이 곱하기 값을 A에 넣어라 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y Python score equal my Python score 곱하기 total score 라고 나오고 있으면 저희들이 그냥 곱하기 equal로 바꿔주시면 total score에 들어가는 이게 훨씬 더 짧겠죠. 그리고 변수명이 길어질수록 이렇게 축약형을 쓰시는 게 공간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하다 라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전혀 외우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하는데 뭐 모르는 게 있다. 여러분 지금 잠깐만요. 홀드 여러분 다들 타임 진짜 코드를 풀지 말자. 코드를 여러분들 지금 풀어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타임 스탬프가 남아요. 여러분들이 몇 분 몇 초에 이걸 통과했는지를 아는데 지금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해서 퀴즈를 풀고 계시면 수업을 안 듣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코드를 해서 퀴즈를 푸시면 티가 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사실은 저희들이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푸시고 서베이를 제출하시고 이러는 게 디지털 스페이스 데이터로 남아요. 여러분 화면에서는 안 보이죠. 근데 저희들은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거 스탑 해주시고요. 저희가 중간 수업을 조금 일찍 마치고 나중에 퀴즈를 풀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한 15명이 더 풀었어. 나 수업 진도 빼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이런 거.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간에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 남겨주시면 봐가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도 커멘트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변수 이름에 제약이 많다는 것이 너무 슬펐다. 이름은 짓는 사람 마음이라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왜 파이썬의 이름은 짓는 사람 마음대로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교수님 질문하신 건가요? 네, 질문이었습니다. 파이썬의 이름을 짓는 게 사실은 영문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x1, x5, x2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그냥 변수명인가 보다라고 암묵지로 통일이 가능한데 이거를 다른 것들로 쓰기 시작했을 때 코드가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장명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자면 파이썬에서 장명을 할 때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하면 안 되는 거? 못하게 막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못하게 막혀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다 이렇게 했을 때 맞아요.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본적으로 변수명은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변수명을 왼쪽 그리고 넣고 싶은 값을 오른쪽에 넣고 이꼴을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어준다 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문자와 숫자 밑줄로 구성될 수 있어요. 근데 공백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어. 아까 저희가 봤을 때 my Python score 밑줄로 연결되어 있었고 되게 길잖아요. x1, x2보다 훨씬 긴데 괜찮습니다. 길이는 상관이 없는데 그 안에 공백이 들어가면 에러가 뜹니다. 그리고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숫자로 시작하면 이 친구들이 그냥 연산을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변수명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공백 없다, 숫자 절대 시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은 가능한데 1x는 안 돼.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파이썬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본 펑션들이 있어요. 기본 키워드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쓰시면 함수명이 헷갈려. 에러가 뜨죠. 파이썬도 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port, print, for, while, if 이런 걸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요런 기본 키워드들은 저희들이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문자와 소문자를 파이썬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출석 서베이 1번 나갑니다. 출석 서베이 1번에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는데 K 대문자 ORA U 대문자 University라고 쓰면은 이 사실 세 가지 다 Korea University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이게 파이썬에게 같은 변수일까요? 출석 서베이 1번에 예 아니면 아니요. 답 남겨주시면 됩니다. 해주셨을까요? 자, 그럼 다시 수업으로 돌아오셔서요.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할 텐데 답은 뭘까요? 샤우팅 좀 해주실까요? 파이썬은 얘네들을 같은 변수라고 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같은 변수라고 보면 제가 안 물어봤겠죠. 저희 의도를 파악하셨을 수도 있는데 따옴표를 붙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숫자 변수명에는 따옴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따옴표를 지정해 주는 건 뭐예요? 변수 값. 그랬을 땐 얘가 문자야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따옴표를 변수명에 쓸 수 없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해요, 지유 학생님. 헷갈리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변수명은 이렇게 보통 지금까지 저희가 연습했을 때는 A 값에 10을 넣고 B 값에 7을 넣어 이런 식으로 A, B를 활용했잖아요. 근데 이러면 사실 A 값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속도가 90이야. 아니면은 점수가 100점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용도의 변수인지 변수 이름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나의 파이썬 스코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의 파이썬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변수를 봤을 때 이게 그 값이 들어있는 항목이구나. 그 값이 들어있는 상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변수는 지금 저희들이 연습을 위해서 A, B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값들이 의미하는 바를 변수명으로 많이 써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분반에 들어갔을 때도 지금 각 분반별로 반 이름이 KU, 언더바, SW 언더바, 신 언더바 조교님 이름으로 여러분 분반들이 설정된 걸 보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코딩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에 변수명을 짓거나 파일명을 만들거나 엑셀 칸에다가 뭐 어떻게 값을 입력하는지를 보면 이 친구가 데이터를 많이 만져봤다 안 만져봤다가 사실 바로 보여요. 데이터를 많이 만져보고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본 학생들은 셀 값에 다른 거 안 넣어. 잘 모르겠지만 예, 아닐 것 같지만 예, 뭐 이렇게 적으면 사실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앞에 아닐 것 같지만을 삭제해야 하는 클리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셀 값에는 하나의 값만 넣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그 데이터를 분석할 때 훨씬 더 편하거든요. 클리닝을 안 거쳐도 되니까. 근데 언더바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친구들도 자기가 파일 정리를 많이 해봤던 친구들이죠. 변수명을 많이 만들어보고 변수 관리를 많이 해봤던 친구들은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저희들이 KUSWSHIN의 조교 이름끼리 해놓으면 조교 이름으로 그 반의 엑셀 파일을 저희 다운받을 거잖아요.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누가 퀴즈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몇 시에 풀었는지. 근데 저희들은 나중에 이 690명의 학생들 걸 다 합쳐야 돼. 그랬을 때 가장 합치기 쉬운 게 그 분반 이름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 분반 이름을 근데 우리 파이썬 SW 수업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하시잖아요. 그럼 그 교수님들 분반하고 분리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파일 확장자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나중에 뭐 다시 쓸 일이 있을 때 굉장히 편하게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클래스 네임에는 뭐 어퍼 카멜 케이스가 이렇게 위에 튀어나왔다. 카멜 등이 이렇게 낙타의 등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문자와 소문자를 섞어 쓰는 걸 카멜 케이스라고 많이 하고요. 이렇게 언더스코어 바가 들어가 있는 거 언더스코어라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대문자로 언더스코어 쓰는 거는 상수에 많이 써요. 뭐 파이 같은 상수값 그런 것들 쓸 때는 뭐 언더스코어로 많이 표현을 하고 그리고 다른 기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방금 쓴 것처럼 lowercase, separated by underscore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씁니다. 자, 프린트 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좀 전에 Q&A 창에서 사실 나왔던 질문이에요. 제가 Q&A 창에 질문을 봤는데 답을 바로 안 드린 이유가 오늘 여기에 슬라이드를 몇 개 준비했기 때문인데요. 프린트에서 지난 시간에 너무 좋은 질문이죠. 아, 교수님, 이 귀찮은 걸 저걸 하나씩 다 프린트를 해야 되나요? 해야 될까요? 지금 장은석 학생님께서도 프린트를 한꺼번에 여러 개 입력할 수 있는 코드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Q&A 창에 남겨주셨었어요.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저희 질문 패턴들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 김묘진 학생님, 변수명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여기 소문자잖아요. 함수 자체는 P니까 프린트라고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코드를 보실 때 헷갈리실 거예요. 반복문을 사용하면 가능한 것으로 코드를 입을 짜보셨나봐요. 자, 하나씩 해도 되고 너무 좋아요. 반복문을 써서 해도 돼. 근데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콤마로 연결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오, 봤나? 이렇게 연결해 쓰고 있어요. 우리가 프린트 괄호 열고 x1, 줄 바꿔서 x2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저희들이 콤마로 연결을 해주면 쭉 한꺼번에 연결이 돼. 뭐가 다를까요? 너무 좋습니다. 김유연 학생님. 지금 우리가 프린트 x1 줄 바꾸고 프린트 x2, x3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혹시 상상이 되실까요? 지금 서지민 학생님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한번 나중에 누가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행 에러가 나요. 왜냐면 그거는 파이썬이 익숙한 형태의 표현이 아니거든요. 파이썬 랭귀지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에러가 나는데 왜냐면 괄호 x2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프린트라는 함수에는 항상 괄호가 붙어 있어요. 함수 뒤에는 괄호가 붙어 있는데 괄호 없이 함수만 있는 것도 안 되고 괄호만 있고 그 앞에 무슨 함수가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안 되거든요. 자기 언어에 되게 민감합니다. 우리 파이썬이 센시티브 하세요. 지켜줘야 돼. 자, 이렇게 치게 되면은 한 줄로 쫙 나와요. 여러분들 예측하시던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x1을 출력했을 때 x1이 한 줄에 출력됐잖아요. 지금 3.14. 근데 이거를 x1, x2, x3, 이렇게 쭉 하면은 걔네들을 쭉 붙여서 한 줄로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프린트 함수에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나왔던 거는 프린트 함수에는 끝을 줄 바꾸기로 하라라는 게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나중에 바꾸는 거는 따로 배우긴 할 텐데 굳이 안 바꿔도 상관없어.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프린트 괄호 열고 괄호 닫고는 암묵적으로 그 안에 백엔드에 들어가 있는 실제 프로그램 안에는 끝에 줄 바꾸기 n/n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줄바꾸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바꾸기를 안 해주고 원래는 프린트 안에 있으면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줄을 바꿔줍니다. Good.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줄 바꾸면 한 번에 프린트 또 할 수 있지. 자, 그거는 나중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이런 질문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 조교님, 여기 지금 전소연 학생님의 질문 저희 채팅방에 하나 남겨놔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 슬라이드 만들 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실행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상상이 되시죠? A, B, C 하면은 10, 20, 30이 될 거예요. 근데 둘이가 프린트를 한꺼번에 넣으면 얘네들이 10, 20, 30 요렇게 바로 한 줄에 쭉 나란히 출력이 됩니다. 되게 사소한 차이인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 요런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요렇게 실행을 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변수의 동시 할당이라는 건데요. 저희들이 리스트는 실제로 7주차에 조금 더 배울 텐데 이렇게 A, B, C 10, 20, 30 혹은 A에 10, 20, 30 이렇게 받는 것도 가능해요. 다양한 변수들 값을 한꺼번에 입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 B, C, 12A 이건 무슨 뜻이야? A 값에다가 C를 넣고 B 값에다가 C를 넣고 C 변수에다가 A 값을 넣어. 이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할당되어 있던 이 변수 값들이 바뀝니다. 짠. 30, 20, 10. 그냥 이거 진짜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고 아 직관적으로 그렇네 신기하네 요렇게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 좀 쉬고 나니까 저도 멘붕이 좀 가라앉고 패닉 상태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놀랬어. 지금 많은 학생분들께서 성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접속이 안 되셔서 못한 학생 어떡하냐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런 친구분들께서는 다음 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못하셨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대부분의 학생들께서 거의 응시를 하셨으면 통과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잠시 CSV 파일을 다운받아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 해보시니까 할만하다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답이 났어도 여러분께서 여러 번 다시 시도를 하시면 맞추실 때까지 푸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퀴즈 난이도는 앞으로도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로 디자인이 될 테니까요. 뭐 요 정도 느낌이다. 다만 이제 앞으로 수업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질 경우 당연히 저희 퀴즈 내용도 따라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간에 해주셨듯이 그냥 가볍게 뭐 한 번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 그리고 푼다? 이러면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시작하기 전에 출석 서베이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번째 출석 서베이 질문인데요. 여러분 혹시 코드에 성공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도록 할게요. 했으면 yes, 아니면 no. 변수값은 두 개입니다. 스트링으로 넣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풀었다 혹은 풀었다의 yes, 아니면 no, no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입력하셨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자면 오늘 못 푸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코드 실습 1 저희 퀴즈는 다음 주에 코드 실습 2 풀 때 같이 푸셔도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가 두 개면 두 번 곱하라는 뜻인가요? 라는 말씀 나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승입니다. 그래서 2의 3승, 2의 4승 이러면 2 곱하기 2개 4 이러면 2의 4승이란 뜻입니다. 중간에 잠깐 Q&A 창에 올라왔던 거라서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괜찮으실까요? 끝? 다 같이 오늘 지금 금요일 아침에 놀래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서버를 훨씬 더 많이 열어놔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런 접속에 문제 없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코드를 접속을 조금 일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심지어 오늘 답사간 친구들 때문에 저희가 한 100명쯤 적게 있었잖아요. 다 있으면 더 날릴 텐데, 저희들이 그래서 코드 측에 말씀을 드려서 훨씬 더 많이 서버를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변수의 리스트 값을 받는 것,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한꺼번에 입력받는 것들을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저희들이 변수의 동시할당, 대입들을 해봤을 텐데요. 만약에 그 주석 처리라고 하죠. 이렇게 앞에 커맨드 이 창에다가 주석 처리 샵을 붙여버리면 이 줄이 실행이 안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코드를 하다가 실수로 샵을 붙이시거나 이러면 그 라인을 실행을 코드로 인식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제 코드 문제가 없는데 왜 진행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 코드 샵을 삭제해 주셔야 그 이후에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됩니다. 자, 우리 이 정도는 할 줄 알지 이제? 뭘 시키는 건가요? 이 지금 세 줄의 코드가 있잖아요, 화면에. id 이꼴 2024130 이름 신은경 프린트 학번 콤마 id 콤마 이름 콤마 네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뭘 하는 건가요? 아, 네, Q2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Q2 질문 뭐였는지 조교님들 조교 답변 하나 부탁드릴게요. 자, 이랬을 때 저희가 이거를 한국말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아, 이제 내가 코드를 좀 읽을 줄 아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i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 id에는 정수값이 들어갑니다. 2014130. 우리 사람의 눈에는 저게 학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숫자 값으로 파이썬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name이라는 변수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꼴 대입 연산자를 쓰고, 따옴표 안에 신은경을 넣었으니까 파이썬은 내가 스트링 문자열 변수를 하나 받았구나 라고 알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프린트 명령을 쳐서 학번 땡땡 콤마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걸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 id면은 뭐가 들어갈까요? 지금 제가 id로 받은 이 숫자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름 콤마 이름 땡땡 이게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역시 이름 땡땡 이게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콤마 네임이면 네임이라는 변수 값에 받은 신은경이 들어가게 돼요. 자, 지금 제가 코드를 조금 특이하게 짠 거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지금 제가 짜놓은 이 코드에 뭐가 이상한가요? 오, Q&A 창을 제가 잠시 눈을 떼고 있었더니 우리 학생들 벌써 지금 서지민 학생 보셨어요? 트릭이었어요. 제가 학번에는 따옴표가 2개 들어가고 이름에는 따옴표가 1개가 들어가. 이거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실행되죠. 실행됩니다. 왜 되는 거 하니 따옴표가 열고 닫고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문자 예를 들면 id는 숫자형이고 교수님 네임은 문자열이었는데 이거 같이 프린트가 돼요?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열고 닫고만 통일을 해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 따옴표, 2개 따옴표, 트리플 프라임 싹 다 그냥 안에 있는 것은 문자열이라고 인지를 하게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께서 그것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학생이 제가 그것을 하면 짜증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안 쓰려고 노력했는데 튀어나버렸네. 그래서 id는 정수형 변수고 네임은 문자형 변수인데 그거를 같이 병치해도 상관이 없다. 조금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input이라고 저희가 사실은 어제 슬라이드, 지난주에 슬라이드도 있었고 input이라는 펑션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를 만약에 id를 여러분 걸 받고 이름도 여러분 걸 받아서 제가 이 프린트 함수를 만들고 싶어. 이 알고리즘 세 줄을 코드를 짜고 싶은데 내 아이디와 이름을 어떻게 받아서 실행할 수 있을까? 이거 여러분 본 적 있죠? 언제 봤어요? 질문 맞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 그치? 로그인 할 때 많이 써봤죠? 그죠? 그리고 아이디와 입력을, 이거를 인풋을 받는 걸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코드를 이미 본 적 있어요.
둘째 주에 파이썬 세 가지 숫자를 입력받아서 비교하시오 할 때 사실은 그 안에 인풋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주의 깊게 안 보실 수도 있긴 한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put이라는 함수, 우리가 지금 프린트만 가지고 놀았잖아요. 근데 input이라는 함수도 프린트랑 비슷해요. 이미 파이썬의 안에 자동 저장된 내장 함수 중에 하나이고, 얘네들은 메시지를 출력한 뒤에 그 사용자가 그 안에 값을 입력하게 만들어줘요. 세 가지 숫자를 말하시죠. 사실 세 가지 정수를 입력받았는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뭐 3, 11, 17 이렇게 넣으면 그걸 입력을 받아서 이 숫자가 제일 커요.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했잖아요. 그거가 똑같이 input이란 이 펑션 input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함수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사용자가 뭘 입력을 합니다. 요청된 메시지에 따라서 입력값을 넣을 테고요. 그 값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문자열로 저장해요. 이게 중요해요. 메시지 창을 떠서 인풋으로 받으면 기본이 뭐다? 문자열이다. 게임할 때도 로그인 하셔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를 아까는 2014 130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아까 프린트랑 진짜 똑같아요. 근데 인풋을 받는데 학번을 입력해 주세요. 프린트랑 비슷하죠. 땡땡 하면은 이 옆에 비칸 네모칸이 뜨게 돼요. 그러면 사용자가 학번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네임은 input 하고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땡땡 하면은 그 다음에 이름이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고 또 네모 빈칸이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신은경 아니면 자기 이름 지금 뭐 정서희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프린트 학번 땡땡 아이디 이름 땡땡 네임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치신다? 여러분께 쳐지게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출석 서베이 우리 3번 한번 나가볼까요? 출석 서베이 3번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파이썬을 몇 시간 공부하셨어요? 지금 이 수업 때 SW 수업을 때문에 투자한 공부 시간?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학점 A+ 나가고 F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몇 시간쯤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자, 다들 되셨을까요? 그러면 채팅창에 샤우팅을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공부한 시간 말고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느라고 쓴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몇 명만 그냥 샤우팅. 강의 시간 곱하기 2, 6시간, 5시간, 5시간, 3시간? 지난 시간 수업 마치고 여러분들 그 서베이 질문을 읽는 데만 1시간 반이 걸렸고요. 출석 서베이 제출한 거. 그리고 제가 이거 에디팅해서 뭐 만들어서 올리는데도 한 2시, 그것도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슬라이드 지금 제가 76장 만드는데 이거 거의 한 8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수업 시간에 진짜 한 10시간 훨씬 넘게 이 수업을 쓰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학생분들이 이메일이 엄청 많이 와요. 700명이 저희가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조교님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못해도 10시간은 저는 이 수업에 쓰는데, 여러분들이 몇 시간을 쓰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 뭔가를 배워야 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렇게 안 가르쳐도 되죠. 제가 너무 약간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10시간을 써라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모든 코드를 다 드리지 않아요. 근데 슬라이드 지금 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캡처를 해서 올린 거라서 여러분들이 긁어다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화면에 이런 슬라이드를 드리는 거는 실제로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번 프로그램을 쳐보세요. 콜앱 같은 걸 키셔서 한번 내가 짜본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로 파이썬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피아노 치는 거라고 되게 비슷하고요. 근육 붙이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진짜 하셔야지 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따라 쳐보시는 거. 이번 주 복습은 오늘 나눠드린 슬라이드에 있는 모든 코드를 내가 한번 타이핑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교수님. 저 근데 사실 재밌어요. 여러분들 코멘트 읽으니까 안 재밌던가요? 저는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들 코멘트를 열심히 읽는 사람들 많다는 거 알아요. 왜냐면은 저희들 7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귀한 데이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일을 하는 거기도 하지만 재밌어서 하나하나씩 읽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서 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요까지는 지난번에도 많이 해봤었고, 이거 예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지금 앞에 이 데이터를 받았죠? 똑같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자, 볼게요. 위에 똑같이 인풋을 받는 거 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 밑에 프린트 함수만 한 줄 만드시면 됩니다. 출석 서베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런 예제로 마지막에 당신의 좀 전에 나왔던 거는 이름 땡땡 신은경 잠시만. 요 앞에서는 학번을 받았죠. 아이디. 근데 여기서는 뭘 받아야 돼? 나이를 받으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하죠. 에이지 변수, 네임 변수. 요까지 됐을까요? 이까지는 쉽죠. 이제 이거를 출력하는 알고리즘 코딩을 짜려면 내가 두 가지의 변수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구나. 요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4번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거를 프린트하는 거 네임이랑 에이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프린트하는 거를 한번 써볼게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1번 질문이 지난 시간에 몇 시간 공부했나, 지난주에 파이썬 몇 시간 공부했냐 정정 나갑니다. 4번 질문에 코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학번이 왜 출력이 안 되는지 아까 그 질문 어디 갔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신기하네요.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코드를 보고 학번 땡땡 여기가 지금 학번이 아니라 왜 학번을 입력이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아이디 값은 변수명은 출력이 안 돼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여기다 아이디를 출력했잖아요. 아이디라고 하면은 그 아이디에 들어가 있는 값만 보여줘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지휘 학생님. 지금 봐봐. 궁금증이 뭔지 지금 여러분 보이실까요? 학번에 아이디를 치라고 그래. 그러면 아이디 이꼴 2024-130-885 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2024-130-885 이렇게만 뜬다는 거죠. 왜 그래? 학번을 입력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얘는 변수에 저장이 안 돼. 그래서 따옴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풋이라는 괄호 안에 얘는 이 값을 입력받는 이 네모 안에 친 것만 아이디에 저장이 돼요.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내가 어떤 메시지를 띄우든 상관없다. 학번 알려주세요 라고 써도 상관없어. 학번 땡땡 해도 상관없어. 이 input 펑션은요. 그 뒤에 있는 네모칸에 사용자가 무슨 값을 넣느냐 그것만 id라는 변수에 저장이 돼요. 이런 질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알려주세요. 여러분만 궁금한 거 아니야. Good. 4번에는 사실은 지금 친구들이 공유해주고 있는 요 명령을 출력하려면 어떤 코드를 짜야 되나 세 줄을 쓰는 건데 제가 위에 있는 age를 받고 이름을 받고는 안 쓰셔도 되고 프린트 괄호 열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만 써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요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이미 많이 익숙해졌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죄송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요거를 제가 아까 전에 그 4번 서베이, 출석 서베이 4번 질문에 넣은 건데, 자, 다음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신은경. 나이 입력해주세요. 20살. 희망사항이죠. 네, 지금 예제 코드예요. 지금 제가 이미 답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4번에다가 이거 복붙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한번 실험을 해봐라. 이래서 여쭤봤던 거지 아는지 모르는지 묻기 위해서 물은 건 아니라서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당신의 이름은 네임이고 지금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오타 죄송합니다. 입력해주세요. 안 들어간 거죠. 여기에 내가 쓴 값 20만 여기 신은경만 여기 저장되고 20이 에이지에 저장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신은경이고 나이는 20입니다. 따옴표 아무거나 섞어 쓰셔도 됩니다. 열기 닫기만 변수랑 문자열 띄어쓰기 안 하고 붙일 순 없나요? 그거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콤마라고 하는 게 스페이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콤마를 쓰실 거면 스페이스를 없앨 순 없어요. 출석 서베이 답으로 엔터가 안 쳐진다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쭉 한 줄로 이어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슬라이드 뒷장에서 배울 건데 파이썬에서 엔터는 샵 2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줄 바꾸기 없이 그냥 쭉 이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했던 건 사실 이 마지막에 프린트만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생각을 해본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다원조교님께서 Shift Enter라고 하면은 또 내려가진다고 합니다. 엔터를 그 서베이 안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하시네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중요해. 집중. 자, 지금 여기서 10년 후의 나이는 땡땡살입니다. 를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Q&A 창에 10년 뒤의 나이는 땡땡호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입니다에 따옴표가 3개 들어가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문자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에는 홀 따옴표, 쌍 따옴표, 트리플 따옴표 다 상관없다. 그래서 제가 다 괜찮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따옴표 종류를 다 다르게 쓴 겁니다. 보통은 그냥 쌍 따옴표를 쓰거나 홀 따옴표를 쓰거나 같은 걸로 통일해서 코드를 짭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짤 포매팅이라 값을 넣으라고 하면 값 변동이 안 되니 문제 대신 취지가 어긋날까요? 김태룡 학생님. 헐.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원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에이지 플러스 10을 하면 우리가 10년 후의 나이는 10살, 지금 신은경이 20살이라고 거짓말 했죠. 지금, 이게 신은경이 아니라고 생각, 다른 신은경이십니다. 20살인데 10년 후에 신은경은 30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후의 나이는 20, 에이지 값을 받은 거에 플러스 10을 해주면 되겠지. 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파이썬 살짝 하신 친구들 오늘 슬라이드를 미리 보셨을까요? 예습하셨을까요? 저희가 오늘 그걸 배울 거예요. 이렇게 실행을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게 이 밑에 한 줄 더 넣고 싶으면 10년 후의 나이는 에이지 플러스 10은 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어떻게 돼? 에러가 떠. 자, 또 파이썬의 에러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어디서 틀렸는지 알려줘요. 여기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고요. 네 번째 줄에 에러가 났어. 왜냐면은 역시 마찬가지야. 저희가 처음에 고대 플러스 3 했던 거랑 똑같이. 아까 전에 슬라이드를 여러분들께서 잠시 기억하고 있다면 문자열로 인풋 값이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처럼 보이는 애를 넣은 거죠. 근데 걔는 실제로는 뭐였다? 숫자처럼 보이는 문자열이었던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게 나중에 에러가 날 때 너무 쉬운 이 기초적인 거를 모르면 코드를 짤 때 나중에는 이제 고치기 힘들거든요. 지금 이 에러를 많이 마주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여기 이 에이지 플러스 10은 죽어도 못하나? 할 수 있으니까 역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겠죠. 자, 자료형 변환이라는 또 3가지 함수들을 저희가 오늘 다룰 텐데 굉장히 간단해요. in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붙은 애들이 다 함수예요. 근데 floa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string str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뭐 같아요? 너무 많으지. 인티제로 바꿔줘. 정수로 바꾸야. 바꾸야는 뭐야? 바꿔줘. 말도 막 꼬이네요. float 실수형으로 바꿔줘. string 문자열로 바꿔줘.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은 예를 한번 볼게요. 정수형과 실수형과의 변화는 가능할 때 이 int를 하면 무조건 정수형으로 바꿔요. 19.05는 저 1905 고대 설립 연도죠. 1905가 가운데 점에 있으면 19.05 소수점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돼? 05를 그냥 버립니다. 소수점이 없으면 우리가 정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정수로 바꿔줘. 자, 여기까지 쉽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A는 뭐예요? float. 그리고 B는 정수. 실수형과 정수를 더해주면 실수형이 되죠. 근데 이거를 int로 바꿨어. 정수로 바꿨어. 그러면 끝을 버립니다. 소수점 버리고 139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나중에 타이핑을 한번 하시면서 직접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정수 또는 문자형 자료를 실수형으로 변환해 주기도 합니다. 지금 A는 뭐예요? 10이라는 정수를 받았어요. 프린트 A를 하면 우리가 10이 나오겠지. 근데 A를 플러스로 바꾸면 역시 10. 10 소수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수형이나 실수형은 당연히 가능해. 자, 근데 만약에 정수 또는 실수형 자료를 문자형으로 변환해주는 함수는 가능하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스트링 변수는 그 전에 한번 연습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전에 했을 때는 우리가 스트링 함수를 안 쓰고 저희가 고대 플러스 3이 안 됐을 때 그냥 3에다 따옴표를 붙여줘서 직접 변수 값을 문자열로 바꿔준 연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따옴표를 붙이느라고 저희들이 B값에 따옴표를 붙여서 상을 바꾸지 않고 str B값을 넣으면 그게 바로 따옴표가 처리된 것처럼 고대 플러스 3이 되기도 해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제가 올려둔 슬라이드에 이 뒤에 게 없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오! 오, 좋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그죠? 지금 이 age 값이 입력 값을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인풋으로 받으면 뭘로 저장된다? 문자열. 문자열 플러스 스트링 안 된다. 문자열 플러스 이거 오늘 실수 찾기 여기도 있네. 문자열 플러스 인트 안 된다. 뭘로 바꿔줘야 돼? 문자열을 인트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하실 때 이 age 값 앞에다가 int 괄호 열고 age 괄호 닫고를 하면은 이 값이 문자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숫자로 파이썬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 방법이었죠. int에다 age를 붙이는 거. age에다가 출력하는 값에다가 int age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제가 지금 처음 방법은 아예 input을 int 괄호 열고 input 값을 받고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괄호 닫고. 자, 이거 뭐예요? 아예 age 값 자체를 int로 처음부터 바꿔줘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코드가 똑같은 결과물을 출력했어요. 근데 코드는 다르게 생겼어. 제가 정수로 바꾸는 거를 여기는 아예 age 변수에다 해줬고 두 번째는 뭐에다 해줬어? 출력하는 값에다가 int를 붙여줬어. 그치? age 변수 자체가 정수인지 아닌지. 그럼 그게 왜 중요하지? 좋습니다. 다시 써먹을 때 중요하지. 그지? age 값을 활용할 때 이게 아예 인투알 펄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아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age 값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나중에 이거는 그냥 정수형이라고 다른 데 써먹을 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그 앞에 인트를 붙여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점이 있어요. 그 다른 한 가지 장점은 또 뭘까요? 지금 이유빈 학생님 너무 좋은 질문이야. 다른 친구 여기 답할 수 있을까요? int age 플러스 10은 왜 오류가 뜰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왜 그래? 그죠? 10이 이미 int야. 그리고 age 값은 string이야. 하나는 정수고 하나는 문자를 붙이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int 값을 지금 우리는 age만 스트링 값이거든요. age만 문자고 10은 숫자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오류가 뜹니다. 이런 실수가 나중에 엄청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리하게 여러분의 눈을 믿으시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 똑같잖아. 하나는 20이고 하나는 10이면 사람의 눈에는 이게 숫자인데 컴퓨터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는 오류가 한 개도 없어. 근데 자꾸 오류래. 왜? 컴퓨터가 인식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int를 여기다 붙여주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던 그 다음번에 age를 쓰실 때 계속 그 앞에다 int를 붙여줘야 되는 불편함이 없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누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기다려 볼까요? 반복해서 활용할 때 아예 age 변수값 자체를 int로 설정하는 게 좋다. 다른 이유 떠오르시는 거 있을까요? 지난 시간 수업 첫 번째 제가 자료형을 설명하면서 언어의 혼동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누군가 답을 해줄 것 같은데.
문자형이 데이터보다 양이 커요. 그래서 아까 전에 상자 기억나세요? 숫자는 작은 상자에 들어가고 문자열은 큰 상자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방식으로 코딩을 하는 것과 이 방식으로 코딩하는 것이 작은 거 10줄 쓸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만 줄 되는 어떤 변수들을 다루고 예를 들어서 2만 개의 변수를 다루게 돼요. 근데 그 2만 개의 변수를 에이지가 정수값으로 저장이 되면 공간이 적어요. 메모리를 적게 쓰지. 근데 얘를 스트링으로 받으면 쓸데없이 큰 공간을 처음부터 계속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씁니다. 코드를 잘 짜는 사람들은 저장 공간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코드를 짜요. 내가 나중에 타이핑을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모리 로딩이 적어야 프로그램이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예 에이지를 문자 값으로 저장해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 공간 활동을 줄여주는 게 메모리 활용이 빠르고 프로그램이 나중에 커졌을 때 빠르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오,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 근데 프로그래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코딩과 이 코딩을 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실제로 이렇게 짜시는 게 프로그램을 많이 짜본 사람이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역시 추리력이 어마무시하십니다. 셜록 홈즈 저리 가라는 추리력으로 맞추셨어요. 이런 건 너무 재밌어. 왜 난 이런 게 재밌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몇 가지 치트키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게임할 때도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트키는 쇼미더머니? 여러분들 좋아하셨나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안 하나? 저 너무 세대 차이 나나요? 저 어렸을 땐 스타크래프트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치트키 중에 하나가 파워 오버래밍. 그것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컴퓨터에도 파이썬에도 그런 치트키들이 조금 있어요. 아예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트키인데 따옴표가 막 섞여 있으면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문자 자체를 뒤에 거를 그냥 문자열로 인식을 하게 하는 치트키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를 텐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백스페이스는 이렇게 치면 무조건 한 줄 줄여라. 그래서 아까 전에 따옴표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못 줄이나요? 하는데 따옴표 사이에 그 공백이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백스페이스를 그 앞에 하나 넣으면 돼. 그러면 따옴표가 들어가는 백스페이스를 하나 뒤로 빼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뒤에 스페이스를 줄일 수도 있고 줄을 바꿀 수도 있고 탭으로 공간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슬래시하고 아무것도 안 치거나 슬래시 b, 슬래시 n, 슬래시 e, 슬래시 t 이런 것들이 많이 쓰는 escape 명령어입니다. 예를 하나 생각해 볼까요? 자, I'm fine. 한번 출력해 볼게요. I'm fine 출력하면 우리 이거 다 했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I'm fine 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따옴표까지 넣고 출력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에러가 난다고 나왔잖아요? 이거 고치는 방법 뭐 하나 있을까요? 지금 뭘 한 거야? 교수님께서 따옴표를 쓰면은 그 안에 있는 게 문자열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 안에 있는 걸 다 문자열로 받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하면 지금 요 따옴표가 싱글 따옴표가 걸리기 때문에 큰 따옴표에서 멈춰. 그럼 이 뒤에 게 이상해져서 에러가 떠요. 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 그리고 되게 쉬운 방법은 아예 트리플 커마를 옆에 붙이면은 사실은 안에 두 개만 있고 쌍따옴표랑 호따옴표만 있으니까 트리플 쓰면 출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슬래시하고 콤마 그 뭐지? 이걸 이렇게 찍으면 그냥 얘가 얘는 문자열로 그냥 찍으라는 거구나. 뭔가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구나 해서 다시 호따옴표가 끝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기서는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가 얘의 클로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따옴표를 열었으면 파이썬을 기대를 하거든요. 언젠간 닫히겠지. 근데 그 닫히는 순간은 그 따옴표가 처음 다시 등장하는 순간이야. 그래서 이 따옴표가 등장하고 이걸 닫는 거는 이 따옴표에서 닫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두 번째 따옴표 앞에 백슬래시를 하나 쳐주면은 이거는 내 따옴표가 아니구나 라고 파이썬이 알아듣게 되는 거지. 그래서 I'm fine 이라고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Good? 또 했네. 죄송해요.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네.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저 영어도 아직 잘 안 쓰려고 노력 중인데, Q5 안 떴습니다. 제가 Q5 안 물어봤어요. 출석 서베이에 Q5에, 지금 질문이 2개 남은 거죠. Q5, Q6 2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날 때가 돼가니까 여러분들 불안하신 거죠. Q5 다시 알려줄 수 있나요? 안 나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셔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까지 들어가서 여러분들 조금 놀라실 수가 있는데, 코드를 해서 해보니까, 코딩을 오늘 직접 해보긴 해본 거잖아요. 코딩을 직접 해보니까, 손으로 쳐보니까 어떻다. Q5 나갑니다. Q5, 오늘 코딩을 실제로 해본 소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코딩을 하는 걸 봤잖아요. 오늘은 내가 실제로 쳐봤어. 그리고 오늘 만약에 처음으로 진짜 코드를 짜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여러분들이 CPU랑 처음으로 대화를 하신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3월 29일. Q5에 질문을 다 하신 친구들은 Q5 슬러시는 여기 모든 키보드 자판에 들어가 있는데 요 슬라이드는 제가 오늘 수업 전에 올린 거는 뒤에 게 없는데 제가 오늘 수업 마치고 왜냐면 아까 이거 퀴즈를 내려고 제가 뒷부분을 빼고 올렸거든요. 이 수정된 최종 파일은 조금 있다가 수업 마치고 제가 다시 패들렛 창에다가 교체해 놓겠습니다. 자, 5번에 답을 다 쓰신 분들이 채팅창에 썼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남겨주세요. 5번은 실제로 오늘 코딩을 해보니까 파이썬을 통해서 컴퓨터와 대화를 처음 한 날이잖아요. 대화를 처음 해보니까 어떻더라. 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썼습니다. I'm done. Good. 아니, 퀴즈 안 풀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코딩을 짜봤다. 틀리셔도 상관없지. 왜냐면 거기다 코드를 짜신 거잖아요. 이 수업 끝나고 다시 퀴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 수업 영상은 제가 조금 편집을 해서 중간에 오늘 혼란이 많았으니까 그 부분 잘라내고 수업과 관련 있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만 편집해서 수업 마치고 다시 유튜브 링크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링크는 어디 있다? 패들렛에 가면은 각 주차별 꼭지 밑에 하나씩 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굿. 자, 그러면 Q6번이 남았잖아요. 근데 Q6번에다가는 뭐를 적으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코딩으로 하고 싶은 거? 이제 코드를 진짜 교수님 무슨 소리예요? 저 지금 프린트 인풋 배웠는데 이걸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상상으로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뭘 대단한 거를 상상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질문 6번 나갑니다. 내가 코딩으로 하고 싶은 거. 난 이거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저희 수업 시작할 때 한 친구분께서 여쭤보셨잖아요. 교수님, 출석 서베이의 Q&A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어떻게 엑셀 파일에 바로바로 옮겨 붙여주세요. 사실 이거를 코드를 하나 다 짜서 하시는 건가요? 하나 타이핑 하시지 않을 텐데. 사실 그거는 제가 관리자 모드라서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복붙을 한 거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줌에서 출결을 제가 코드를 짜서 바로 할 수도 있죠. 이 아이디가 몇 분 출석했는지, 왜냐면 튕겼다 나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날 수업을 저희가 오늘 11시 반에 마치면, 2시간 120분, 150분 수업을 하는 건데, 150분에 80을 계산을 해서, 이날은 몇 퍼센트 이상이면 출석, 아니면 페일. 뭐,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또 짤 수도 있겠지. 출결도 쓸 수 있고, 아까 게임 로그인 할 때, 이름 받고 아이디 받고,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했죠. 뭐 그런 거 어디다가 내가 이걸 써먹을 수 있을까 상상을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괜찮으셨을까요? 자, 오늘 배운 게 조금 많긴 많아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프린트 함수 한 개를 배웠는데 그리고 자료형 우리 4가지 타입의 자료가 있다를 배웠고 오늘 배운 게 input이라는 함수 intj 함수 int, str, for 함수 4개를 더 배웠어요. 그리고 몇 가지 꼼수들을 저희들 배운 거죠. 정수형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사람의 눈에는 숫자로 보이지만 컴퓨터 눈에는 숫자가 아닐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살짝 난이도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수업을 제가 편집해서 올려놓은 거를 꼭 한 번씩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10시간 넘게 뭐 수업을 준비한다라고 말씀드린 게 괜히 여러분들한테 생색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게 강의만 들어서는 실력이 나아질 수 없거든요. 이 운동 수업이라고 하시면 여러분 피트니스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피트니스 동영상 100분 본다고 해서 나한테 근육 붙는 거 아니잖아요.
피아노 잘 치고 싶은데 피아노 유튜브를 제가 막 2시간을 봤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피아노 치는 능력이 조금 더 늘지 않아. 코딩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만 하잖아요? 절대로 늘지가 않아. 어떻게 해봐야 돼? 타이핑을 해봐야 돼. 그래서 저도 10시간을 준비를 하니 여러분들이 진짜 1시간만 투자를 해서 타이핑을 해주시면 일주일에 1시간이면 크지 않잖아요? 하루에 10분씩. 하루에 10분씩만 내가 타이핑을 해본다. 교수님이 슬라이드에 올려놓은 코드들을 그냥 한번 내가 코드랩이든 어디서든지 파이썬을 열어서 쳐본다. 요까지만 해주시면 다음 주부터 나가는 진도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있고 다음 시간에도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코드에서 서버를 열어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포맷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드 시험 못 보신 분 다음 주에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주중에 코드를 들어가서 노시는 거 상관없습니다. 퀴즈 그 전에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역시 똑같이 줍으로 입장을 하셔서 저랑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9시 50분까지 실습을 하시고 10시부터 11시 반까지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엑셀 파일에 그 구글 서베이, 출석 서베이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혼란이 많아서 너무너무 죄송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그래도 재밌게 수업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